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전문가 철스타입니다. 자, 5월 21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월달 같은 경우에도 벌써 4주차 지금 접어들면서 5월달도 조금씩 마무리되어가는 그런 모습인데, 자, 이번 5월달 같은 경우에 국내 증시가 굉장히 많이 흔들리면서 다소 어려운 시장 연출을 하고 있는데, 자, 중요한 거는 작년 이제 11월달이었죠. 11월달에 공매도가 전면 금지가 되면서 또 이제 이번 연도 초부터 국내 시장 많이 오른 모습을 또 보여줬는데, 중요한 건 다음 달 6월부터 해서 다시 한번 공매도가 재개가 된다라는 내용들이 속속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복현 금감원장 같은 경우에도 뭐 코스닥 관련 대형주들부터 해가지고 공매도 관련 내용을 또 언급을 하셨는데, 자, 여기 중앙에 있는 내용을 좀 본다라고 하면은 대형주부터, 그러니까 코스닥 200 등 일부 대형주부터 공매도가 될 것으로 관측을 하고 있고, 그리고 거래량이 좀 적고 시총 사이즈가 작은 종목의 공매도 집중이 가격 변동성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얘기를 또 했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내용을 좀 본다라고 하면은 이번에 코스닥 150은 공매도 금지가 유지될 수 있다는 관측이 좀 나오는데, 코스닥 150 종목은 공매도를 재개하기에는 아직까지 시가총액이나 거래량이 좀 작다라는 얘기가 지금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이 공매도라는 내용을 지금 이복현 금감원장이 왜 이렇게 서두를까라는 내용을 가지고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는데, 그거는 바로 어떤 내용 때문에 그런다. 지금 위에 보면은 골드만삭스 한국 9월 세계 국채지수 WGBI 편입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데, 자, 이 내용이 저희 시청자분들이 아니 뭐 지금 세계 국채지수랑 국내 공매도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지실 수가 있는데, 그 내용은 제가 이렇게 밑에다 써놨습니다. 자, 일단은 WGBI가 뭐냐면 월드 거버먼트 본드 인덱스라고 해가지고 줄여서 세계 국채지수 WGBI라고 하는데, 자, 이복현 금감원장이 공매도 재개를 급하게 밀어붙이는 이유는 밑에 이렇게 4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WGBI 편입 가능성 당연한 얘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 저희 국내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2년째 달러를 팔아서 지금 환율 방어를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한계가 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WGBI에 편입이 되면은 공매도는 선진 시장이라면 어느 시장이나 또 허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를 본다라고 하면은 환율 방어에 WGBI 말고는 현재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제 9월 달에 세계 국채 지수에 편입이 되기 위해서 아마 다음 달부터 공매도 일단은 거래 재개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여기 표를 보신다라고 하면은 WGBI 편입구 현황을 본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뭐 미국이나 캐나다, 멕시코도 있고요. 유럽 같은 경우에는 뭐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를 시작을 해서 스웨덴, 노르웨이까지 있고, 아시아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당연히 일본 편입되어 있고요. 호주,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이스라엘, 중국, 뉴질랜드까지도 편입이 되어 있는데, 대한민국은 아직 WGBI 지수에 편입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얘기 드렸다시피 9월 달에 일단은 편입을 하기 위해서 다음 달부터 공매도가 진행이 되지 않을까, 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아마 WGBI에 편입이 되면은 국내 지수가 아마 연말에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 3,000선을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또 많기 때문에 결코 나쁜 거는 아니다. 즉 공매도도 어느 때는 꼭 필요하기는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공매도 재개보다도 세계 국채 지수에 편입되는 순간 국내 지수가 많이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희소식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계속해서 얘기를 드렸던 종목입니다. 자, SP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제가 매수가 밴더 계속해서 잡아드렸는데, 자, 8월 15일날 6개월치 일단 보호예수 물량 1600만 주 가량이 일단 락업 물량으로 나오기 때문에, 자, 지금부터 SP소프트는 어떻게 하셔도 된다? 천천히 담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8월 달에는 무조건 이제 뭐를 해야 된다? 매도, 즉 7월 중순이나 8월 초 정도 됐을 때 주가가 어느 정도 내가 생각하는, 뭐 예를 들어서 나는 뭐 50%를 먹겠다, 나는 뭐 70% 먹겠다, 아니면 뭐 100%의 수익을 가져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7월 달이나 8월 초에 일단은 수익 엑시트 하시는 거를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SP소프트가 왜 좋냐면은 마이크로소프트 유통하는 곳은 SP소프트가 70%의 비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의 최대 어떻게 보면은 수혜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지금 LS 관련주들 그룹주들이 제2의 에코그룹처럼 굉장히 크게 올라가고 있는데, 자, LS 머티리얼즈라는 종목 하나는 지금 올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LS 머티리얼즈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왜 못 올라가 있는지 아마 저희 시청자분들 영상 꼼꼼하게 보셨으면 아실 건데, 바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호 예수 때문에 지금 못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 종목은 5월 달에 절대 매수를 하시면 안 됩니다. 언제 해야 된다? 6월 12일 날 락업 물량이 풀리는 6월 12일 날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매수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된다? 당연히 손실을 볼 수밖에 없다 보니까 LS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다음 달에 6월 12일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그때부터 분할 매수하는 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HLB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신약 불발, 의약 풀리나 HLB 중제약사 내일 입국 예정, 내일 이제 항서제약이 국내에 입국을 진행을 합니다. 자, 정말 이번에 정말 HLB가 2연 하한가를 갔습니다. 2연 하한가를 가면서 정말 뭐 HLB 주주들, 또 HLB에 투자했던 12 물량들 정말 거의 매수가 대비 반타작 이상 난 그 주주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일단 그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서 중국 제약사 그 항서제약이 내일 입국을 하는데, 자, 밑에 내용을 본다라고 하면 항서제약이 VIP 2명의 HLB 바이오 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22일 입국을 하며 항서제약의 CMC 문제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자, CMC라는 게 뭡니까? CMC라는 거는 바로 제조하는 공정입니다. 근데 이 CMC 문제가 있다, 제조하는 공장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FDA가 일단은 불발이 났는데, 그리고 이제 CRL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CRL은 보완해달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해라 라고 해서 CRL이라 부르는데, 밑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 한국에 올 때 제조 공정에 문제가 있는 대답을 가지고 와달라. 니네 그냥 오지 말고 우리랑 FDA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니네 지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조 관련되어 있는 거에 대해서 해답 가지고 와라 라는 얘기죠. 그래서 항서제약이 자체적으로 파악한 내용을 우리에게 설명해 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HLB는 간암시나 리보세나립을 개발 항서제약 면역 관문 억제제 캄넬리주맙과 병역요법으로 FDA 품목 허가했다가 실패가 되면서 2연 하한가를 지금 가고 나서 오늘 뭐 거의 뭐 세계 제일 단타 대회가 열렸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HLB 관련 내용들을 제가 종합을 해서 이렇게 지금 써놨는데, 요 내용은 이렇게 저희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에 각각 이렇게 정지를 해놓고 나서 무슨 내용이 있는지 읽어봐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이제 핵심 내용은 바로 요 내용이 지금 HLB한테는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FDA 허가로 가기 위해서는 항서제약이 캄넬리주마 CMC 지적사항 보완을 무조건 해야 됩니다. 왜? 지금 제조 공정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반려가 났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항서제약의 일단 CMC 지적사항이 과연 어떻게 지금 제조 공정이 변경이 됐는지 내일 아마 입국을 하면 알 수가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HLB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임상 BIM 관련되어 있는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병원 실사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얘기 드렸지만 HLB도 CMC 제조 라인에 절대 문제가 있어서는 안 되고, 그리고 이제 이전에 뭐 러시아나 우크라이나의 전쟁 때문에 지금 이 임상에 대해서 제대로 병원 파악을 못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HLB 같은 경우에는 완벽하게 지금 항서제약과 두 가지를 각각 해결을 무조건 봐야 나중에 FDA 승인으로 갈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다시피 신약이라는 거는 HLB만 가져온 게 아니라 지금 녹십자 알리글로도 그렇고요, 휴젤 보틀렉스, 이렇게 지금 다른 그 의약 회사 같은 경우에도 FDA 승인을 받았는데, 자, 지금 휴젤 같은 경우에도 거의 1년가량이 걸렸고, 지금 그 녹십자 같은 경우에는 무려 3번이나 도전을 해서 FDA 허가를 받은 만큼 이 FDA 허가 받는 게 쉽지가 않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HLB 같은 경우에는 항서제약 CMC 관련되어 있는 내용,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제조 공정에 절대 문제가 없어야 되며 이에 대한 내용을 내일 입국했을 때 확실하게 얘기를 해야 되며, 그리고 HLB 같은 경우에는 임상 모니터링 관련 러시아 우크라이나 임상 관련된 내용 보완 자료를 무조건 잘 준비를 해야 품목 허가가 분명히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얘기 드렸
드렸다시피 HLB 같은 경우에도 절대 CMC 제조 공정에 대한 문제가 절대적으로 나오면 안 됩니다. 문제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FDA 허가가 무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들을 HLB와 항서제약은 무조건 100%잘 준비를 해야 FDA 허가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양쪽은 무조건 꼭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난 17일이죠. 5월 이제 17일자부터 해가지고 HLB가 하한가를 가면서 정말 이제 코스닥 시장이 정말 어떻게 보면은 매우 흔들렸다라고 또 볼 수가 있는데, 자 5월 13일과 5월 20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시가총액 자체가 변경이 됐습니다. HLB가 2등이었다가 지금 알테오젠 밑으로 밀리는 상황이 됐었고, 자 5월 13일 날 시가총액이 12조 거의 13조 원에 육박했던 시가총액이 20일 기준으로 해서 6조 1,500억까지 거의 반타작 정도가 나는 이런 현상을 보였는데, 자 이게 임상을 실패한 것도 아닌데 단순히 FDA라는 거는 허가를 받거나 아니면은 재허가를 받아야 되는 내용들인 건데, 이렇게 지금 이연 하한가가 갈 정도의 어느 정도의 리스크가 있느냐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왜 그만큼의 캐파가 되냐면, 자 HLB 같은 경우에도 이 신약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많은 투자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이오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 흑자가 나는 기업이 거의 없습니다. 바이오 기업은 거의 웬만하면 다 적자 기업입니다. 즉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이 신약이라는 거를 허가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받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그만큼의 투자한 금액에 대한 손실이 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실망 매물과 그리고 기업에 대한 가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엄청난 리스크를 동반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연 하한가가 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HLB 흐름을 좀 보른다라고 하면은 지금 오늘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장 시작가는 전일 대비 마이너스 0.4%가량 하락했다가 저점은 45,150원까지 올랐다가 49,750원까지 오른 그런 모습을 또 보여줬는데, 자 제가 얘기를 드렸습니다. 45,000원 라인부터 해서 일단 1차적으로 4만원 라인 1차 밴더 매수가를 포지션을 잡되 만약에 45,000원 밑으로 깨져서 4만원까지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35,000원까지 매수 포지션을 잡으면 HLB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다시 한번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차근차근 제가 만들어진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얘기 드린 것처럼 당분간은 HLB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박스권이 하나가 형성이 될 겁니다.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하면서 바닥 박스권이 생긴 이후에 어느 정도 횡보를 한 다음에 이런 장대가 한번 나왔다가 요런 캔들이 하나가 나왔을 때 이때부터 다시 한번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이 될 거기 때문에 HLB 같은 경우에는 당분간은 좀 박스권이 유지될 거라서 단기적으로 짧게 방망이를 잡고 진행을 하시는 게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지금 제가 계속 얘기 드렸던 우진엔텍 같은 경우에도 지금 벌써 수익권 올라왔습니다. 지금 제가 추천드렸던 라인 어디였습니까? 바로 31,000원대 부근에서 매수 포지션을 잡아야 된다. 왜? 체코 원전 30조 원짜리 잭팟이 오기 때문에 6월달이 오기 전에 지금 우진엔텍 같은 경우에 원전 관련주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SP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매수가 밴드 어디입니까? 18,500원 밑으로 해가지고 요 라인 밑에서 잡으면은 SP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MS 마이크로소프트 최대 수혜주기 때문에 수익을 가져갈 거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LS 머티리얼즈는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아직까지 지금 6월 12일 날 락업 물량이 풀리려면은 아직까지도 보다 지금 기간이 많이 남아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를 드렸습니까? 1차 매수가는 지금 하면 절대 안 됩니다. 22,000원 정도를 1차 매수가로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22,000원에서 어디까지 봐야 된다? 2만원까지 요 라인에서 무조건 매수 포지션을 잡아야 그 다음에 크게 오를 거기 때문에 얘기 드렸다시피 LS 머티리얼즈는 보호예수 물량 자체가 다음 달에 락업 물량이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금 매수하면은 이 골파는데 세력들한테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22,000원에서 2만원 정도까지 진직하게 기다렸다가 요 라인이 왔을 때 이때부터 차근차근 매수 포지션을 잡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전에 봤다시피 저희가 이제 운영하는 이제 텔레그램이 있는데, 자 일단은 최소한 한 30분 이상 모이면은 저희 전문가들과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빨리빨리 들어오셔야 좋은 종목들을 또 받아 가실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자 텔레그램 주소는
요거는 제가 저희 시청자분들께 말씀을 드릴 거지만 이렇게 영상 밑에 보면은 이렇게 하단에다가 저희가 텔레그램 주소를 해놨기 때문에 이거 복사를 하셔가지고 텔레그램에 눌러주시면은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는데 그게 좀 어렵다라고 하는 분은 여기 댓글에다가 이렇게 달아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댓글에 있는 거를 달아주시면은 바로 또 이제 들어와서 입장 요청을 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한 가지를 진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문자를 보내고 들어와셔야 돼요. 아니면은 확인이 안 된 분이기 때문에 제가 입장 승인을 안 할 거기 때문에 여기 하단에 나와 있는 96392537번으로 해서 레드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입장 요청 진행을 해드릴 거기 때문에 여기 하단에 나와 있는 96392537번으로 해서 레드라고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아무래도 공매도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이제 세계 일단 지수 편입되어 있는 관련 내용들 HAB 관련 내용들 가지고 또 얘기를 드렸는데 또 내일도 좋은 내용을 가지고 돌아올 거다 보니까 영상 끝나기 전에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 내일도 좋은 내용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